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병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암은 아닐까? 치매는 아닐까? 갑자기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런데 현장에서 수많은 은퇴 이후 삶을 지켜본 결과 병보다 먼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정지출입니다. 아프지 않아도 몸이 멀쩡해도 아무 일 없어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 관리비,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재산세 수리비 등 고정지출은 병처럼 한 번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매달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주거비와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습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퇴직금을 잘 받아도 아무리 집 한 채가 있어도 노후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도 집은 남지 않느냐 하지만 집은 현금이 아닙니다. 집은 관리비가 나가고 세금이 붙고 수리비가 들어가는 지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전까지 가족을 위해 살던 큰 집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 문제는 더 빨리 시작됩니다. 방이 여러 개, 평수가 넓은 집은 난방해야 할 공간이 많고 청소해야 할 공간이 많고 고쳐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한국주택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령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주택 규모가 클수록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특히 난방비와 유지보수 비용이 노후 자산 소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때 자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따박따박 매달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통장을 들여다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돈이 빨리 줄었지?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집 한 채만 믿고 아무 변화도 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생활비로 조금씩 쓰고 모아둔 돈은 관리비와 유지비로 흘러가고 그러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사업 자금으로 또 돈이 나갑니다. 부모 마음은 늙었습니다. 얘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 하지만 이렇게 이런 일 저런 일로 자산을 쓰고 나면 남는 것은 큰 집과 고정지출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통계청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일수록 은퇴 이후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병이 찾아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녀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를 모르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은퇴 전후 자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투자일까요? 수익일까요? 아닙니다. 지출 구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출 구조는 주거입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 인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이사는 나이에 따라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출산, 취업, 은퇴와 같은 생애 사건에 따라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고 합니다. 국토연구원과 해외 인구학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몇 번이나 이사를 할까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사람은 평균 5번에서 7번 정도 이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시기에 이사를 하게 되는가입니다. 이사는 단순히 집을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단계가 바뀌었다는 신호이며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60대가 되면 이사의 이유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은퇴를 하고 소득이 줄어들고 몸의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집의 크기보다 관리의 편리함이 중요해지고 계단보다 엘리베이터가 중요해지고 마트보다 병원이 가까운 곳을 찾게 됩니다. 대형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외곽에서 도심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생활을 단순하게 만드는 이사가 시작됩니다. 이사는 나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이사는 도전이고 중년의 이사는 전략이며 노년의 이사는 관리이고 마지막에는 안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이사하느냐가 아니라 왜 이사하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사와 생애 주기의 관계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가구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주거 선택과 이사 패턴은
개인의 성향보다는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에 따라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성장해 독립하고 그리고 은퇴에 이르기까지 가족의 단계가 바뀔 때마다 주거 소비의 형태와 이사 결정 기준이 함께 변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단계가 바뀔 때 이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사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가족 생활 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로 이사를 하는 것은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선택이며, 은퇴를 전후로 한 이사는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주거지를 축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집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떤 구조로 유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생활 반경이 달라지는 은퇴 이후에는 주거의 크기보다 관리 가능성과 생활 안정성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주거 축소 전략을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같은 지역에서 주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거주 지역 자체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되는 방식은 아파트 평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30평대나 40평대 아파트에 살던 은퇴 가구가 20평대 이하의 소형 아파트나 관리가 쉬운 주택으로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국내 주거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가구의 주거 만족도는 면적보다 엘리베이터 유무 난방과 단열 상태 병원과 대중교통 접근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수를 줄이면 관리비가 낮아지고 청소와 유지에 필요한 체력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는 생활의 질을 낮추는 축소가 아니라 일상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 조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떠나 지방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선택입니다. 이 경우 주거비 절감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같은 금액으로 더 나은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전세나 월세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종합병원과 대중교통망이 갖춰진 지방 중소도시는 은퇴 후 주거지로서 안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은 집값이나 비용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 접근성, 생활 인프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수민 할아버지는 30년 넘게 수도권 34평 아파트에서 생활하셨습니다. 정년 퇴직 후 처음 몇 해는 기존 집을 유지했지만 관리비 부담과 계단 이동의 불편함,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생활 반경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2년 차에 박 할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고 같은 지역의 18평 아파트로 옮기자는 선택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박 할아버지는 집의 크기보다 생활 동선을 먼저 점검했습니다. 병원까지 도보 10분, 버스 정류장까지 5분, 시장과 공원이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이사 후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집이 작아진 것이 아니라 생활이 단순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청소 시간은 줄었고 관리비 부담도 낮아졌으며 외출 자체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몇 해 뒤 박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선택을 합니다. 이번에는 지방 중소도시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자녀와 충분히 상의한 뒤 종합병원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달 이상 직접 머물며 생활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박 할아버지는 도심과 가까운 중소도시의 20평대 아파트로 옮겼고, 생활비는 이전보다 크게 줄었지만 의료 접근성과 일상 편의성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공간이 줄면 관리비가 줄고 난방비가 줄고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노년의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분명한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현장 경험이 말해주는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사는 65세 전후가 현실적인 마지막 시기라는 것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이사 자체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한국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주거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으로 인해 이사 결정을 후회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체력적으로 힘이 있을 때, 결정권이 있을 때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의 할머니는 67세까지 서울 외곽의 34평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관리비와 난방비, 그리고 주거시설의 노후 수리비가 매달 부담이 되기 시작했고 통장 잔고는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69세에 이르러서야 집을 줄여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이미 체력적으로 이사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옮겼으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했을 텐데 반대로 이민수 할아버지는 64세에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퇴 직후 큰 집을 정리하고 규모가 작은 주택으로 옮겼습니다. 남는 자금은 투자하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빌려주지도 않았고 자녀에게 미리 나누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비상자금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 결과 관리비 부담이 줄었고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줄이니까 마음이 먼저 편해졌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집을 줄이고 남은 돈은 투자를 위해 쓰는 돈이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돈이 아니라 시간을 버텨내기 위한 돈입니다. 남에게 빌려주면 돌아오지 않을 수 있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주면 다시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노후 자산의 목적은 나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눈치 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그 힘은 고정지출을 통제할 때 비로소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을 때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 병보다 무서운 것은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병이 왔을 때 버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은퇴 전후 이 구조를 점검하지 않으면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처참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의 노년에 남은 20년, 30년 그 이상의 시간을 지키는 시작이지요. 이 선택은 늦을수록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빠르면 좋겠지만 지금 아직 괜찮다고 느껴질 때 바로 이때가 기회입니다. 늦어지면 선택이 아니라 상황에 떠밀리게 됩니다. 65세 전후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노년의 삶을 더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제부터는 그 시기를 놓쳤을 때 또는 알면서도 미뤘을 때 현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집이라. 정이 들어서 귀찮아서. 아직 괜찮아서. 언젠가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큰 집에 계속 사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큰 집에 계속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이 넓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적인 고통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먼저 정신적인 고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넓을수록 할 일이 많아집니다. 먼저 청소나 집안 정리 관리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됩니다. 집안의 먼지가 신경 쓰이고 정리되지 않은 방이 마음에 걸리고 고장난 곳이 하나씩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고치자니 돈이 들고 미루자니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때부터 집은 쉼터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한국노인학회와 주거복지연구 자료를 보면 고령 가구일수록 주거 관리 부담이 우울감과 불안감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집이 크면 사람은 오히려 더 고립됩니다. 방은 많은데 쓰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비어있는 방을 볼 때마다 이 공간을 왜 가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밤이 되면 괜히 집 안이 너무 넓게 느껴지고 혼자라는 감정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것이 큰 집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고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난방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비용은 집 크기와 정비례합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은퇴 이후 가구의 고정 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오래된 대형 주택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소진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보일러 교체, 배관 문제, 누수, 외벽 보수, 이런 비용은 갑자기 한 번에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퇴직금, 저축연금 외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통장이 점점 가벼워질 뿐입니다. 여기에 자녀 문제가 겹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큰 집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자녀들은 부모가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빌려주세요. 이번만이에요. 꼭 갚을게요. 부모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간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통계청 노인실태조사에서도 자녀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노후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집은 자산이 아니라 나의 자산을 잡아먹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계속 버티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안고 있던 버거운 집에서 이사를 하는 것이 나의 남은 자산을 보호해야겠구나 하시는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부터는 어디로 어떻게 이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은 작아야 합니다. 혼자 살거나 부부가 사는 경우라면 방 하나 또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공간이 줄어들면 관리비가 줄고 난방비가 줄고 유지비가 줄어듭니다. 둘째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계단이 괜찮아 보여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는 병원, 보건소, 시장, 복지센터, 대중교통이 가능하면 도보권에 있어야 합니다. 차를 못 타게 되는 순간 생활의 질은 주거 위치에 따라 극명하게 갈립니다. 넷째, 임대든 자가든 고정 지출이 예측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의 할머니는 서울 외곽 34평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혼자 생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이 집이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이 늘어갔고 겨울 난방비는 생활비의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집안에 고쳐야 할 곳은 많았지만 미루게 되었고 그럴수록 집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69세에 이르러서야 집을 줄이기로 결심했지만 이사 준비 과정 자체가 너무 힘에 부쳤습니다. 할머니는 몸이 말을 안 들어 집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민수 할아버지는 64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은퇴 직후 큰 집을 정리하고 소형 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움도 있었지만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마음이 놓였다고 합니다. 집이 작아지니 청소가 쉬워졌고 생활 동선이 단순해졌고 불필요한 지출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자금은 투자하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빌려주지 않았고 자녀에게 미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돈은 비상 상황을 위한 안전망으로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줄인 게 아니라 걱정을 줄인 것 같다고. 이 두 사례의 차이는 선택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면 사람들은 먼저 집 크기부터 떠올립니다. 강이 줄어든다. 공간이 좁아진다.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작은 집으로 옮긴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살림. 결혼할 때 장만했던 그릇. 아이들 어릴 때 쓰던 물건. 언젠가는 쓰겠지 하고 남겨둔 옷과 가구. 그 물건들은 한때 분명히 필요했고 그 시절의 삶을 지탱해주던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삶의 중심이 바뀌고 몸이 바뀌고 생활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물건만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를 준비하면
우리는 처음으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남기자니 부담스럽고, 하지만 막상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아니 10년도 넘게 손도 대지 않았던 물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물건, 그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사람들은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놓아주는 건 물건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살아낸 시간이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의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편안하게 떠나보낼 수 있게 됩니다. 고장나 있고 다시 쓸 일 없는 것들 이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직 쓸만하지만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 나눔은 젊을 때의 나눔과 다릅니다. 보여주기 위한 나눔이 아니라 삶에서 우러나오는 나눔입니다. 이 경험을 했던 분이 유순이 할머니입니다. 유순이 할머니는 64세의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며 살림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리 자체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걸 왜 버려야 하나?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리를 시작하면서 안 쓰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아직 충분히 쓸 수 있는 물건들도 있었습니다. 전기밥솥, 사용하지 않는 그릇, 상태 좋은 겨울 이불. 할머니는 이 물건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주변 이웃에게 나누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사는 젊은 부부에게 그릇을 나누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이불을 건넸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느낀 감정은 아깝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가벼워지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가벼워진 것뿐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지금 필요한 물건이 되더라. 그 순간 버린 게 아니라 보냈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정리된 것은 공간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며 생각도 정리되고 마음도 정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덜 가지고도 편안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졌다고 합니다. 작은 집은 불편함이 아니라 삶을 단순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정리는 삶을 정리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쌓아두지 않아도 괜찮고 비워도 괜찮고 나눠도 괜찮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시간입니다. 유순이 할머니는 이사를 마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이 작아진 게 아니라 삶이 정리된 것 같다고. 작은 집으로의 이사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고 나누고 가벼워지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은 남은 노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집을 줄이는 선택은 언젠가는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선택입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이사는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나이 들어 병보다 무서운 것은 병이 아니라 고정 지출로 인해 선택권을 잃는 삶입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전략은 빠를수록 훨씬 수월합니다. 나의 남은 노년이 처참해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더 벌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를 덜 잃고 살아갈 것인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수익을 쫓기보다 지출 구조를 먼저 바꾸는 선택이 필요하며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 그리고 집 한 채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과연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몸 상태와 삶의 방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구조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노년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시간이 아니라 내 결정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1번이라 표해 주시고 아니면 2번이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